안녕. 밤에 듣는 책수다. 독후밤에 온 걸 환영해. 나는 삼붕이야. 이어서 얘기를 할게. 책 읽는 사람이라는 이미지에 부담을 느끼는 내 마음. 책을 쓰는 사람, 글을 쓰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이슈가 된 지 조금 지났는데 앱스타인 파일이 공개가 되면서 시끄러웠었어. SNS로 제각각 앱스타인의 파일을 독해하는 컨텐츠가 한철 지나갔어. 그때 우연하게 앱스타인과 인터뷰한 한 기자의 일화를 듣게 됐어. 인터뷰를 하러 앱스타인의 저택에 방문한 기자가 앱스타인의 서재, 그 책상에서 특별한 책을 하나 봤다는 거야. 그 책은, 아직 제목은 말하지 않을게. 그 책은 정말 논란의 작품이야.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일화를 소개한 사람은 그 책이 구역질이 난다고 했어. 기억이야. 이렇게 굉장히 과격한 말이었던 것 같아. 그 평가는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해. 어떤 생각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죄가 된다면 그 영광은 그 책이 아마 가져가야지 않을까 생각해. 그래서 혹시 내가 이제부터 하게 될 이 이의제기 같은 것이 그 사람과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야. 그래도 그 책의 의미를 거기까지 한정하는 게 좀 나는 아쉬워. 그 책이 악명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알만한 꽤 저명한 학자들이 이 책에서 영감을 받았거든. 꽤 예전에, 적어도 2, 3년 전에 나는 이 책을 접했고 초반 그 기십장 정도를 살펴보고 덮었었어. 나한테는 그 들어본 소문에 비해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았어. 끝까지 읽지 못하고 그 전에 식상해져 버려서 그만뒀거든. 그래서 내가 앱스타인 책상 위에 있던 이 책, 그리고 이 책을 쓴 작가를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니었어. 알지? 다만 쉽게 정리되는 일을 일단 붙잡고 보는 편이라서 굳이 다시 읽었어. 마르키 사드의 악덕의 번영이야. 책 제목은 몰라도 작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해. 사도이즘의 사드야. 악덕의 번영이라는 책은 사드의 가장 심한 책은 아니지만 짐작한 대로 그 범죄 수준의 외설적인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어. 사디즘 하면 아무래도 성적인 취향을 떠올리잖아. 그래서 외설이라는 단어를 가져왔는데 타인의 육체를 금기를 깨는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데 서술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외설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아. 범죄, 그보다는 고어에 가까운데 타인을 괴롭히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지. 재물에 가까워. 이야기가 끝으로 갈수록 훨씬 강도가 세지는데 그래 역겹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행위를 계속 만들어내는 이 작품을 왜 고전이라고 남겨둔 걸까? 이 마르키 사드의 악덕의 번영은 고전이야. 진정으로 잔인함만 반복되는 고어물은 소비될 뿐이거든.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거지. 무엇이 고전이 될까? 우리는 고전이라는 권위에 맹종해도 되는 걸까? 난 베스트셀러도 스테디셀러도 잘 읽지 않는데 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느림이잖아. 베스트셀러도 그렇지만 스테디셀러까지 최근에는 너무 트렌디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유행이 빨라. 그런 빠름이 그 출판 산업이 만드는 메커니즘을 의심하게 만들어.
빠른 것을 쫓을 수 있는 방법은 굳이 뭐 책이 아니더라도, 그지? 아니, 책은 가장 마지막에 선택되어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야. 물론 도서관에서 나는 신간 코너를 두리번거리지만 기본적으로 유행을 선도하는 책은 내 시야 밖에 있어. 그럼에도,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고전이라고 이름 붙인 책들은 그 취향 이전에 안정적인 선택이라서 따지지 않고 읽어보려고 해.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고전을 읽는 건 내 취미가 아니야. 선택권 안에 고전이 있으면 그 혹독한 선별 과정을 줄이고 집에 쉽게 가지고 온다는 거지. 알잖아. 책이 너무 많은 거. 고전의 지위는 이렇게도 높기 때문에, 그건 또 권력이기 때문에 무람없이 도전을 받기도 해. 예를 들면 안나 카트리나는 그냥 불륜이야기라고 내가 딱 정의해줄게. 이런 종류의 도전 말이야. 그럼에도 계속 읽힌다는 것, 읽는다는 것이 적어도 내가 생각했을 때 자극을 받아들이는 방법 중에 가장 효율이 떨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 아닐 수도 있어. 압축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하니까. 여하튼 그건 노력이잖아. 그 불필요한 과정을 하게 만드는데 어떤 타당한 힘을 가지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껴. 그래서 고전은 무엇이냐? 계속 읽게 만드는 힘을 가진 작품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나한테는 고전이라는 태그라도 있는 게 가끔 어려운 것도 의심을 밀어두고 도전하게 만드는 권위라고 느껴. 처음 사드를 읽은 건 사드라는 이름의 호기심을 느껴서가 아니었어. 나는 조르주 바타이유를 읽다 끝에 사드를 읽어보려고 했거든. 조르주 바타이유는 정말 밑이 없는 시면을 열고 싶어 했던 철학자였어. 그 사람도 알고 접근한 게 아니고 도서관에서 우연히 에로스의 눈물이라는 얇지만 의미심장해 보이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을 빌려오면서부터 알게 된 사람이야. 어떤 사상가의 에세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빌려왔어. 내가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 하는 건 나 또한 그 읽는 책으로 인해서 오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야.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다는 걸 부정할 순 없지만 왜 하필 그런 책들을 우연히도 골라온다는 데서 이 공간은 그래도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취향에 대한 자기 변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사람을 언급해서 해명이 더 복잡해질 것 같지만 이 사람의 마지막 책, 그러니까 내가 읽은 마지막 책은 눈 이야기야. 소설인데 사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미지의 향연이고 깊이, 이건 사유 레벨을 따지는 게 아니야. 인간 심연을 말하는 거야. 깊이는 사드가 피상적으로 느껴질 정도야. 사드가 이성이라고 하면 바타유는 이상이거든. 미쳤다는 얘기야. 바타유는 사드 이후의 사람이고 사드라는 인물, 작품은 바타유에게 중요한 연구 대상이었어. 사드의 작품의 특징은 금기를 밟는 인물들의 장면과 그보다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 인물들 사이의 논쟁이야.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대상을 유린하고 심지어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면서 철학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스운 일이야. 그런 곳에 철학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이러니지. 하지만 일단 장면에 대해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 감각에 치중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독자가 이 일을 감각적으로 느끼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그런 목적의 작품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성적 행위로는 그레이의 50인의 그림자 같은 걸 들 수 있을 것 같고, 신체 훼손은 소우라는 작품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영화. 다시 말해서 독자가 작가가 만든 장면에서 쾌감을 얻지 못하도록 서술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의 서술에는 느끼도록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 묘사나 표현으로 욕망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거야. 입을 댈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장면들은 아까 말했듯 그 철학 논쟁을 받쳐주는 이미지 같은 거지. 이해를 시키기 위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잘 자.